저희들도 네, 이제 국민 그러면- 신뢰를 얻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그럴 단계 아닙니다. 예. 네, 국민이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이걸 빨리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지만 예. 또 국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민생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동의합니다. 만약 내란범이 다시 풀려나서 활개치고 정치 선동을 하고 돌아다닌다면 또 한 번 혼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국민들은 우려하는 거죠. 심지어 공포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예. 자꾸 우리 법원에서 예. 이 지기현 재판부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시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대로 가면서 계속 법안도 올라오기 전에 위헌이다라는 걸 아까 그 노만석 대검차장 보셨지 않습니까? 근거 없는 얘기하는 것. 그런 식으로 우리 법원은 똑같이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법안에 오지가 않으시고 무슨 예. 의견을 내십니까? 저는 기존에 이제 그 내란 특별재판부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여러 부분을 우리 헌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우리 국회가 또 국민의 내란 종식을 조속히 바라는 국민의 뜻을 담아서 그래도 고민해서 꺼낼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조직 이기주의 같은 의견은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내란의 가담을 사전사후로 했겠다. 저는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법사위원장 오기 전에 이 자리의 엄중함 때문에 진상조사단으로서 단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얻었던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당히 위험한 조직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객관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난 절차와 과정이 내란 수계를 봐주는 쪽으로 가 있었다라고 국민은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나를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한다든지 그런 사법 신뢰를 상실하는 일을 먼저 선행적으로 하셨습니다. 다른 독일 같은 나라는 시민 법관 제도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대배심제가 있습니다. 기소도 시민의 눈으로 통제 감시받고 그러한데 우리는 언제까지 헌법에 마치 법관과 검사가 보호받는 온실 속의 화초인 것처럼 국민과 다른 계급인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내란을 검찰 세력이 저질러 놓고 반성하지 않는 이 와중에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사법고시 한번 됐다고 그것이 국민과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될 그런 당상을 따낸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국민의 공복인 것입니다. 누구나 그런 자세를 우리 국민께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예.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기소를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으면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상대방으로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몇 년을 재판을 받아서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법적으로 엄청나게 특히 형사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이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이 함부로 이 기소하지 않고 또 기소해야 될 사안을 봐주지 않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윤석열의 이 발언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 가서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검찰이 작정하고 한번 조지겠다라고 말하면 마음 먹으면 사람 하나 인생 끝장내는 거는 일도 아니다. 사실 1심에서부터 대법까지 가려고 하면 몇 년 걸리죠, 법무장관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사이에 어쨌든지 간에 막대한 변호사 비용 들어가고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가족 관계 깨지고 그러다 보면 빈민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 검찰 개혁하는 가장 중대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검찰의 조직적인 은폐 조작 사례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많이 발생해 왔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유우성 씨 사건 다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담당 검사 이시원, 이문성 등이 이 사건이 나중에 대법 판결에서 어쨌든 검찰과 국정원의 조작이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검 감찰에서 정직 1개월의 경징계를 받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저렇게까지 망가뜨려 놓고 패가망신시키고 징계가 겨우 정직 1개월이에요.
또 하나는 그리고 보상까지 받아요. 이시원 전 검사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자신의 검찰권을 남용해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자가 대통령 비서관이 돼요. 대통령실의 비서관. 이런 사례는 문재인 정부 때 또 있었죠.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조직적 통계 조작이라고 하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여러 사람들을 기소를 했습니다. 나중에 슬그머니 이 조작이라는 표현이 수정이라고 바뀝니다. 통계에서 조작과 수정은 얼마나 다른 내용입니까? 예? 조작은 그야말로 사기친 거고요. 수정은 보정을 하는 거죠. 모든 통계는 인구 비율이라든가 지역 간의 격차, 세대, 계층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나중에 보정을 합니다. 그게 수정이죠. 네. 수정을 갖다가 조작이라고 하고 결국 강신욱 전 통계청장 경찰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습니다. 공식 사과나 보도자료도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관봉권, 띠지, 유실 이런 게 왜 나오겠는가. 결국은 우리가 검찰권의 보호 안에 있으면 뭔 짓을 해도 경징계로 끝나고 나중에 승진 등으로 보상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예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검찰개혁에서 우리 법무부에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검찰 중에서 자신의 기소권을 남용해서 이 서민들 괴롭히고 시민들 괴롭히고 남용한 자들에 대해서 강력한 응징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 단순히 그냥 경징계 이런 거 절대 없도록 직위해제, 해임, 다시는 변호사 업무도 하지 못하게 본인들 스스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를 체험하게 해야지. 저는 검찰 중에 모두가 이렇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일부의 검찰들이 이런 짓을 한 거겠지만 그 일부의 검찰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강력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최근에 우리가 이 내란 개헌 관련돼서 고위공직자들 중에 여기 동조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해외를 도망가고 있어요. 이게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기획재정부 김동일 전 예산실장 당시에 개헌 당시에 예비비 쪽지를 밑에 검토시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어디가 있나? ADB에 파견 나가 있어요. 해외 가서 고액 연봉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있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란 당시에 경제비서관 했던 신중범 제가 얼마 전에 제보 받았습니다. 지금 조용히 싱가포르에 있는 국제기구 AMR로 여기도 연봉이 한 30만 달러 이상 된대요. 여기 가서 놀고 먹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제보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절대 국외에 나가지 못하도록 출국 금지 시켜주시고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 국내 송환시켜서 철저히 조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뭐 임의로 출금지 시킬 수는 없고요.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출금지 요청을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곽규택 의원님 순서이나 자리에 계시지 않은 관계로 박은정 의원님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장관님, 네네. 화면 좀 올려주세요.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원칙입니다. 그러면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서는 검찰청법 폐지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과정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법사위의 심사 중에 있는데요. 이 검찰청 폐지 법안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월요일 날 검찰청 폐지에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대검 차장이 이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위헌인 것처럼 본인이 윤석열도 아닌데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이런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이 폐지되면 그 수장인 검찰총장도 당연히 폐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은 아까 조배숙 의원님께서 말씀을 또 잘못하시던데 나경원 의원님한테도 제가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는데 검사의 수사권, 영장 청구권은 영장 신청권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입법 사항이다. 그 수사권이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그 수사권을 누구한테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입법 사항이지 그것이 위헌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여러 차례에 걸친 결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대검 차장이 저렇게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법무부 장관님께서 그날 검찰청 폐지에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아침에 위헌 논란을 본인이 스스로 자초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장관님, 저는 검사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거만한지 이것을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검찰의 그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기관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거나 다른 헌법기관이 합동하여 구성하는 예컨대 국회, 대통령,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이 헌법기관입니다.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자아비대해서 본인들이 헌법기관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저 대검 차장에 대해서 저 차장을 데리고 검찰개혁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저는 검사는 개혁의 대상이지 개혁의 대상과 개혁을 얼마나 안 할지를 상의하실 수는 없습니다. 저런 대검 차장과는 검찰개혁을 상의할 대상이 아닙니다. 검찰은 개혁의 대상일 뿐입니다. 상의해서 검찰개혁을 얼마나 안 할지를 하실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대검 차장이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본인이 정치인입니까? 왜 저런 거를 대검찰청 알림으로 왜 알리고 있습니까? 본인이 저런 걸 해도 법무부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법무부에서. 대검 차장에 대해서 앞으로 검사들이 어떻게 나올 건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저것은 노만석 대검 차장의 검사들에 대한 집단 행동을 선동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후에 이프로스에 친윤 검사들이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지금 앞으로 전국검찰청의 검사들이 아마도 돌아가면서 성명을 할 겁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고요. 그것은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집단 행동입니다. 그것은 처벌의 대상입니다.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님께서 이 검사들에 대한 집단 행동에 대해서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이 검사들에 대해서는 진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장관님. 다음 거 보여주세요. 친윤 검사 대검 간부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도가 들어왔다. 무엇을 뺏기고 무엇은 지킬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저 강도는 누구입니까? 저 강도는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데 검찰개혁을 하는 주체가 강도입니다. 저 강도는 누구입니까? 민주당입니까? 대통령입니까? 빛의 혁명 주체인 촛불 시민입니까? 장관님, 이 대검 간부에 대해서 조치하셔야 됩니다. 대검 차장, 그리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저 친윤 검사들, 검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진압하고 개혁을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이 검찰개혁은 수포로 돌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검에서 또 검찰에서 조직적으로 검찰개혁 반발하는 그런 흐름은 없다고 저는 단언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도 다만 검찰개혁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검사들이 수사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검찰이 고유의 임무에 충실해야 된다. 그리고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배 의원의 말도 그 말씀이 친윤 검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좀 얘기한 거지 명백히 밝혀진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특정해갖고 알려준다고 하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지는 저희들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럼요. 그거는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누가 특정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을 조사해봐야 알 수 있는 거지. 단지 그러니까 단지 저희들이 조사해보고 판단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찰 간부가 강도가 들어왔는데 무엇을 뺏기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합니다. 어떤 취지로 얘기하고 했는지 저희들한테 네, 좀 알려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조직적 반발, 검찰의 조직적 반발 없다고 확신한다 하셨지만 이 프로세스가 시끄럽다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이 이 내란 세력을 키운 조직이고 내란 세력을 탄생시켰고 또 내란을 엄호하고 내란범을 석방치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또 전관 특혜를 받으면서 서울구치소에 내란범 면회를 내란범이 구속 취소 결정이 있고 석방되는 그날 1박 2일 변호인들이 여러 차례 번갈아 가면서 내란 수괴와 특별 면회를 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패 카르텔, 심지어 나라를 찬탈하는 세력으로 키워진 이 카르텔에 대해서 국민들은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우 반발 없다? 그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장관께서는 이 조직 전체가 법으로 반성문 쓰라고 이런 법 잘 만들어 주세요 하실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법 2항이 검찰이 뻔뻔하게 나오니까 개전의 정이 없기 때문에 국회가 오죽 답답하면 재정법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피해자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 만들기 전에 조직이 먼저 석고대죄 정도의 반성부터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보안 수사가 됐든 보안 수사 요구가 됐든 주장하라고 하십시오.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네. 이재명 그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하고 그다음에 제가 7월 19일 날 취임한 이후에는 그런 일 없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조치라든가 또 인사 과정을 통해 갖고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국회에서 결정되는 바를 충실히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는 장관님 취임 이후의 일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노만석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라고 하면서 언론에 대고 검찰 자체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검찰청 폐지 조치가 마치 위헌인 것처럼 국민을 선동했습니다. 검찰 조직 자체의 반발하라는 그런 지휘봉을 잡은 사람처럼 오만하고 거만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잘나서 국민을 상대로 겁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대검 차장이 그런 정도의 자세, 고압적인 자세인 것은 검찰 조직 자체가 전혀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걸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 개인이 미워서가 아닌 겁니다. 그 조직 자체의 분위기를 그 한 장면으로 우리는 간파를 하는 겁니다. 그러하니 검찰 스스로 반성을 촉구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국민은. 네. 그런 다음에 검찰이 왜 유지돼야 되고 설령 공소청으로 간다 하더라도 기소권만 남는다 하더라도 그 기소권을 정의롭게 행사할 검사들인지 검사들의 모임인 것인지 국민은 보고 싶은 겁니다. 반성이 필요합니다. 장관님 보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장관님 취임 이후의 일을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좀 제가 말씀드리면요. 네. 노만석 차장의 그 발언은 뭐 이게 위헌이다는 그런 주장은 저는 아니라고 좀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검사들이 현재 본인들이 맡고 있는 책무에 좀 충실해야 된다라고는 그런 취지에서 이해관계로서 이해 아닙니다. 하고 있고요. 보안 그래서 수사는 네.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현재 지금 검사들이 해야 될 일들 범죄로부터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지켜왔습니까? 네. 제가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지금 문제된 사건들은 대부분의 형사 사건들은 뭐 90% 이상의 형사 사건들은 일반 국민들에 관계된 겁니다. 네, 경찰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형사 사건을. 네. 그중에 10% 정도가 지금 보안을 네. 수사를 그 받고 있습니다. 10%의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5대 지청에서 워낙 사건 날조를 많이 해서 나라가 어지럽고 혼용무도했고요. 네, 대통령이 그 힘을 믿고 내란을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조직 전체가 붕괴되는 겁니다. 사과하고 조직 자체가 전면적으로 대국민 석고 대제가 필요하다. 그러한 때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소청으로 간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다음 질의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의원님 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님께 네. 질의하겠습니다. 그 군사법원법 군형법 개정안 내용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반란죄, 이적죄에 대해서 보석을 허가하지 않게 한다, 가석방을 못하게 한다. 또 그 군사 안보 지원부대 아마 김부사를 방첩사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예. 대해서는 군사법 경찰관에서 제외한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입법 방향이나 이런 뭐 입법 취지 여기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일소위에서 한번 심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현안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광주 군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최근 무안 군민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무안 군민의 53%가 이전에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견해는 38%입니다. 처음으로 찬성 의견이 과반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무안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을 끝나고 난 다음에 예, 많이 예. 기존에 예, 38%에서 약 15% 이상 예, 무한 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상승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이재명 정부 선언에 대해서 무안 군민들께서 신뢰를 많이 보내고 또 전남 광주의 그 공동 발전을 위해서 마음을 넓게 열어주신 탓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첫 그 여론조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방부는 그 군공항 이전의 주무부처이고 또 육자 TF의 또 참여 부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장관님께서 적극 나서서 함께 좀 해결해 주려는 의지를 보여주시면 너무 지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국방부 국장을 비롯해서 6개 단체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지금 회의를 두세 번 했고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육자 TF들이 그러니까 정부 부처, 기재부, 국토부, 국방부, 광주시 또 전남, 무안 이 장들이 모여서 아마 그걸 바탕으로 해서 논의를 해서 지금 결실을 맺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 6분이죠. 군공항 그 소음 피해 보상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의 경우에 이 군공항을 이전하려고 했었을 때 아무리 빨라도 10년 정도의 세월이 걸릴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군 보상 기준이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80웨이클 이상이면은 보상을 해줍니다만은 수원, 광주, 대구의 경우에는 85웨이클을 넘어야만 보상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예. 좀 지역 간에 차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액수도 보면 월 3만 원 내지 6만 원인데 그 이전 시기, 전입 시기에 따라서는 절반으로 줄이기 때문에 15,000원에서 3만 원까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정당한 보상을 논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냉면 한 그릇이 17,000원인 것도 있다고 하는데 한 달간 그 당하는 소음 피해의 보상액이 15,000원이다. 이건 정말 수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아무리 군공항 이전이 빨라도 10년 이상은 걸릴 텐데 그 기간 동안은 참아라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 대도시의 경우에도 80웨이클로 그 범위를 확대해주고 액수도 물가 인상률이라든가 시민들의 자존심을 좀 생각을 해서 뭐 액수를 좀 징해가는 이 방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은 이제 그 원주, 서산 이 중소도시와 달리 이 대도시는 소음 배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경 소음. 이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의 대도시와 또 중소도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군공항과 민간공항은 달리 또 민항이 비율에 따라서 많이 이착륙 관원들은 민간공항에서 지원을 또 많이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현실적 고려를 했을 때 이게 10년 이상이 다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책정을 해서 그 소음 피해된 그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의원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경기 남양주병 김영민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어제 윤석열 측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했고 뭐 헌법 소원도 했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저도 알고 보도를 계시죠? 봤습니다. 예. 그런데 위헌 사유로 든 것이 보니까 뭐 영장주의가 배제됐다거나 아니면 언론의 브리핑을 허용했다라거나 아니면 특검의 임명 과정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검찰권을 박탈해서 권력 분립에 위배됐다 이런 얘기들인데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 기존 특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지 않았나요?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해서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랬죠. 그때 저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서도 현재는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식을 통해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은 권력분리 원칙 위배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예. 했어요. 그리고 영장주의 적법 절차 원칙을 특검도 준수해야 하니 이것은 뭐 우려되지 않는다라는 위반이 아니다라는 또 취지의 판결도 예. 했었습니다. 알고 예. 계시죠? 그리고 그 뭐 국민의힘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추천권이 배제됐다라는 주장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거에 보면 최순실 국정농단이나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에도 특정 정당이 추천권이 배제가 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얘기를 윤석열 측에서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이 사실은 최순실 특검에서 국민적인 스타로 부상하면서 진짜 분에 넘치게 대통령까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자기 모순적 주장이고 발언들인데 법원에서 또 덜컥 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에 보내버릴까봐 국민들이 또 노심초사하십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뭐랄까 우려, 염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워낙 법률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사건 내란 사건 재판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또 위원님 주도하에서 재판 중계에 관한 그런 법률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그런 재판을 맞는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처리를 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번에도 구속 취소를 전 국민이 지켜봤는데 법을 왜곡 적용해서 구속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국민들께서는 믿을 수 없다 또 걱정된다 이런 우려들이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이 왜 이렇게 자기 부정까지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할까? 물론 이제 법원을 직위원 재판부를 믿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지만 실제 법적인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재판이 정지가 되겠죠. 그렇죠. 직위원 재판부가 만약에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로 보내면 재판이 정지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재판이 정지되면 헌법재판소법 42조 2항에 보면 구속기간도 같이 정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구속기간도 같이 정지되니까 뭐 윤석열만 불이익 얻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처장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이 구속돼서 재판받는 사건은 이 내란 사건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직권. 예. 네. 직권남용으로
별도로 형사 합의 35부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구속 사건은 여기서 구속된 거죠. 예. 그러니까 재판이 정지가 되더라도 구속 기간이 같이 정지가 되는 게 아니라 구속 기간은 쭉 이어져서 6개월 지나면 도과돼 버립니다. 맞습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최종 기간은 이제 1월 한 중후반 정도 네.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윤석열이 노리는 것은 재판이 정지되더라도 구속은 다른 재판부에서 지금 구속되니까 구속 정지는 같이 안 된다. 이걸 노려서 한번 해보자, 시간 끌어보자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제 우려가 타당한 우려입니까? 다만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영장 관계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취지, 어떤 경위로 그와 같은 신청 그리고 또 판단이 이루어질지는 저희들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인 만큼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원이 진짜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서영교 의원님 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저는 어마어마한 권력의 부패 사건에 대해서 이 법사위 현장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그렇죠? 네네. 자, 영상 한번 틀어봐 주시오. KH그룹의 대표 배상윤의 발언입니다. 잠깐만 꺼주시죠. 시간을 잠깐만 꺼주시죠. 죄송합니다.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럼 그 내용을 갖고 와서 제가 이걸로 틀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영상이 안 나오니까 제가 영상만 띄워주세요. 그냥 화면만. 저 사람은 KH그룹 쌍방울과 함께 그룹으로 있는 KH그룹의 대표 배상윤입니다. 배상윤이 SBS에 인터뷰를 합니다. 올 6월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 인터뷰한 내용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재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다시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런데 그동안 이재명과 쌍방울이 대북송금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수사를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수원지검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캄보디아에 있는 배상윤이 얘기를 합니다. 배상윤은 적색 수배를 받았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데 못 잡아올까요? 잡아옵니다. 그런데 안 잡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던 거죠. 그게 아까 조경식 부회장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이 법사위 와서 발언한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내용이 나왔더니 화들짝 놀래서 어딘가 압력이 들어갔겠죠. KH그룹에서 조경식 부회장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띄워봐 주세요. 이 띄워봐주는 화면을 넘기면 그 화면에 보시면 KH그룹의 장철원 대표이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달해 놓았습니다. 부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회장님. 부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화면 또 띄워줘 보십시오. 저기도 마찬가지로 호텔사업본부장, KH그룹 호텔사업본부장이 저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부회장님, 8월 10일 예약금 결제 보고 완료드립니다. 또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문자. 이 문자는 이 민들레, 워치독, 민들레에 이 문자들이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조경식 당시 증인이 자신의 핸드폰에 있는 녹취 그리고 문자들을 제공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KH그룹과 상관이 없다. 어떻게 해서 상관이 없는 건지, 그럼 저것은 무슨 말인 건지.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수사를 해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께서는 검사가 수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거는 권력의 부패입니다. 당시 윤석열과 윤석열의 찐윤들이 연결되어 있고 이 찐윤들이 검사와 연결되어서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던 이 사건, 엄청난 부패 스캔들. 이 부패 스캔들을 지금 수사하지 않으면 내란의 잔재는 정리될 수가 없습니다. 배상윤을 왜 데리고 오지 못합니까? 왜 잡아오지
그런데 배상윤이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번 6월 SBS에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재명은 대북송금과 아무 상관이 없고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인터뷰가 육성으로 나오니까 이거 다시 한번 보시고 수사가 어떻게 가능한지는 이 내용을 계속 조사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그 배상윤의 그 신병 확보에 관련해서는 저희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냥 뭐 검찰에서 물론 캄보디아와 사법공조협약이 돼 있다고 하지만 그냥 데려올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좀 확인해 보고요. 어쨌든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검찰이 말씀하신 건 결국은 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이게 수사를 시작하게 되는지는 저희들도 필요한 조치가 뭔지 좀 검토해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정부조직법은 향후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어지는 데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검찰은 부패하고 나쁜 검찰이 있지만 좋은 검찰이 더 많습니다. 그 많은 검찰이 충분히 이 윤석열 권력형 정치 부패 스캔들을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잘 좀 예. 의원님 지적하신 점도 염두에 두고서요. 어떤 형식으로 이게 특별하게 새롭게 어떻게 수사팀을 구성할 건지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최재 감사원장님. 네. 저 공수처 소환 통보 받으셨죠? 맞습니까? 공수처 예, 소환 통보 받으셨죠? 네.出석하실 건가요? 예, 뭐 저기 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전현희 그 권익위원장에 네. 대한 감사, 예. 특별감사 결과 수사 의뢰하셨는데 그거 경찰에서 그 수사했고 대검에서 대전으로 보내서 대전에서 경찰에 다시 보내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그 사건 무혐의 났거든요. 예. 그 표적감사 그렇게 하시는 거 그 윤석열 지시 받아서 하신 건가요? 그런 일 없습니다. 저 보세요. 윤석열 국정원에 고발 사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세상에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을 사주해가지고 서해 공무원 사건 무고하게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삭제 지시 안 했는데 자료가 국정원에 그대로 있는데 그것도 확인도 안 하고 알면서도 고발 사주해가지고 기소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건 국정원에서 자체적으로 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감사원도 윤석열 사주 받으신 거 아니냐 제가 그렇지 그 말입니다.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현희에 대해서 표적감사 왜 하셨어요? 무혐의 났는데 나중에 표적감사 아니라고. 표적감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재탄핵하면서.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기각된 이유는 수사 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안 갔기 때문이에요. 검찰이 안 주니까요. 그거는 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이런 사건들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서 지금 법사위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그 번호 그 의사의 43항에 지금 있는 법이 윤석열 대통령 그 검찰총장과 대통령 재직 시에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거거든요. 저는 감사원의 이 감사 오남용에 대해서도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처벌 받으세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거 혼자서 감사원이 혼자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아까 서영교 의원님 지적하셨던 그 이 사건 KH 조경식 사건 법무부 장관님 이게 그 만일에 제가 지난번 그 소위 때 이 조경식 증인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권성동에게 48억 로비, 그 다음에 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측에 그 1년에 그 190억이 수익이 올리는 그 골프장 운영권을 5년을 줬다는 거예요. 1,000억이에요, 1,000억. 이게 만일에 민주당 의원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벌써 구속이 됐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힘에서 윤석열과 작당해서 이재명
예, 저희도 뭐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법원 행정처장님께 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위헌 소견을 갖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예. 그 근거로 법률이 정한 법관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 시스템이 정해야 된다라고 예. 하셨습니다. 예. 아직은 그 전담재판부에 대한 법안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만 예. 네. 만약 거기서 우리 행정처장님 말씀처럼 사람이 정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법률이 정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예. 수긍을 하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그런 시스템인데 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아직은 법안이 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전담재판부라고 네. 하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통상은 이제 많은 사건들이 특정 유형의 많은 사건들이 이제 법원에 접수되고 그럴 때 그것을 이제 전문적이고 또 효율적이고 정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정해진 예규 또 사무분담 시스템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서 그에 따라서 접수되는 사건은 그 전담 재판부에서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서 이제 지금까지 논의됐던 그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 역사적인 우리 중대한 내란 재판이라고 하는 이미 절반 이상 진행되고 있는 이 재판 특정 사건을 이제 다시 재배당에서 옮기는 이 부분으로 결국 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면 이제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전담 재판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은지 예. 왜 그런 고민을 하고 국회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 배경은 다 이해를 하시는 거죠. 잘 알고 있고 저희들도 네, 이제 국민 그러면- 신뢰를 얻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그럴 단계 아닙니다. 예. 네, 국민이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지만 예. 또 국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민생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동의합니다. 만약 내란범이 다시 풀려나서 활개치고 정치 선동을 하고 돌아다닌다면 또 한 번 혼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국민들은 우려하는 거죠. 심지어 공포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예. 자꾸 우리 법원에서 예. 이 직위원 재판부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시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시고 네, 계속 그대로 가면서 계속 법안도 올라오기 전에 위헌이다라는 걸 아까 그 노만석 대검차장 보셨지 않습니까? 근거 없는 얘기하는 것. 그런 식으로 우리 법원은 똑같이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법안에 오지가 않으시고 무슨 예. 의견을 내십니까? 저는 기존에 이제 그 내란 특별재판부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여러 부분을 우리 헌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우리 국회가 또 국민의 그 내란 종식을 조속히 바라는 국민의 뜻을 담아서 국회도 고민해서 꺼낼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조직 이기주의 같은 의견은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내란의 가담을 사전사후로 했겠다. 저는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법사위원장 오기 전에 이 자리의 엄중함 때문에 진상조사단으로서 단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얻었던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당히 위험한 조직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객관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난 절차와 과정이 내란 수괴를 봐주는 쪽으로 가 있었다라고 국민은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나를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한다든지 그런 사법 신뢰를 상실하는 일을 먼저 선행적으로 하셨습니다. 다른 독일 같은 나라는 시민 복권 제도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대배심제가 있습니다. 기소도 시민의 눈으로 통제 감시받고 그러한데 우리는 언제까지 헌법에 마치 법관과 검사가 보호받는 온실 속의 화초인 것처럼 국민과 다른 계급인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내란을 검찰 세력이 저질러 놓고 반성하지 않는 이 와중에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사법고시 한번 됐다고 그것이 국민과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될 그런 당상을 따낸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국민의 공복인 것입니다. 누구나. 네. 그런 자세를 우리 국민께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예.